지영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76세 박정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피땀으로 지켜온 자신의 집 앞에 낯선 부부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건으로 왔어요.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거든요.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간병을 핑계로 들어온 며느리 지영이.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보살핌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미 계약했어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과연 할머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복 받으실 거예요. 곧 우리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76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는 시계보다 정확해요. 왼쪽 팔이 아직도 저릿저릿하지만 억지로 일어나 슬리퍼를 찾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마당으로 나가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담근 된장이 장독대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 3시에 일어나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모은 피땀의 결실이 바로 이 작은 단독주택이에요. 6개월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아침도 이렇게 마당을 돌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우유 배달 아저씨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줬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 철수는 회사 해외 출장으로 독일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병원에 달려온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때까지 지영이는 저와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깊은 정을 나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원래 차갑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명절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평소에는 만날 일도 거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경미한 중풍이지만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니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집으로 모셔다가 간병하겠습니다. 철수 오빠가 출장 중이니까 제가 해야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평소 지영이라면 요양원 알아보세요라고 했을 텐데요. 지영아, 내가 회사 일도 있고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회사는 휴직하겠어요. 그렇게 3개월 전부터 지영이가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지영이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전복죽 끓였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받아듭니다. 지영이는 매일 아침 제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줘요. 중풍 이후 늘어난 재활 운동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하얀 알약들을 손에 올려줍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그리고 중풍 재발 방지약까지. 나이 들면서 먹는 약이 늘어만 가네요. 지영아, 고생이 많구나. 철수가 없는데. 모료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영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죽을 먹으면서 지영이를 바라봅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어색했어요. 저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서 받아들였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갑고 무뚝뚝해서
우리 철수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했지만 지영이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줘도 요즘은 마트에서 사 먹어요라고 했고 시어머니랑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아침을 챙겨주고 약까지 정리해서 줍니다. 병원 갈 때도 꼭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해둬요.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 민호가 뛰어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민호는 여전히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해요. 어릴 적부터 제 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철수와 지영이가 맞벌이로 바쁠 때 제가 키웠어요. 우리 민호 학교 가려고? 네, 할머니. 어제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호가 똑똑하지. 민호를 보면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제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게 민호였어요. 병원에서 매일 와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활 운동 열심히 하세요. 빨리 좋아지셔야 해요. 그래, 우리 민호 걱정 끼치지 않게 할머니가 열심히 할게. 민호야, 아침 안 먹고 가려고? 지영이가 부엌에서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김밥이라도 싸줄까? 성장기인데 아침 굶으면 안 돼. 예전 지영이라면 아침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 했는데 요즘은 민호 챙기는 것도 부쩍 늘었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걸까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 굶지 말고. 민호가 나간 후 지영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텐데 요즘은 그럭저럭 편해요. 어머님, 오늘 물리치료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지영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괜찮아요. 어머님, 빨리 좋아지셔야죠. 지영이가 재활 치료까지 챙겨주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꼭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옆에서 꼼꼼히 듣고 질문도 합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영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누군가와 전화를 해요. 응,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셨어.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 간병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걱정해주는 목소리예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응,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하면 더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 지영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이가 물어봅니다. 어머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지 좋다. 내가 알아서 해줘. 그럼 소고기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단백질 보충하셔야 해요. 지영이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는 간단한 것만 해줬는데 요즘은 영양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줍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마당에 나가 앉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를 바라봐요. 중풍으로 쓰러진 후 이 마당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영이가 화분도 정리하고 잡초도 뽑아줬어요. 어머님, 햇볕 쬐는 것 좋아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가 방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지영이가 차로 모셔다 줘요. 병원에서 1시간 정도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님,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죠? 그래, 내가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 다행이에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도 아들 철수는 독일에서 화상 통화로만 안부를 묻습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지영이가 잘 모시고 있죠? 그럼 지영이가 참 잘해준다. 내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프로젝트가 조금만 더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지영이가 있으니까. 화면 속 철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와 둘이 저녁을 먹습니다. 지영이가 직접 만든 갈치조림과 시금치나물이 맛있어요. 어머님, 입맛은 어떠세요? 좋다. 내가 손맛이 좋구나. 감사해요. 어머님이 잘 드셔야 빨리 회복되시죠. 식사 후에 저는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지영이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옆에 앉아요. 예전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곤 했는데 요즘은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어머님,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해요. 산책 나가실까요? 좋지. 오랜만에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 네, 천천히 걸으시면 재활에도 도움 될 거예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듭니다. 지영이가 제 방까지 와서 이불을 정리해줘요. 어머님, 밤에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고맙다, 지영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혹시 이제 좀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붙었나 싶어요. 사람이 아프고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혼자서도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벽지 한 장, 문고리 하나까지 제 손으로 골라 만든 집이에요. 지금은 지영이와 함께 이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3월의 따뜻한 봄볕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지영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벌써 3개월째네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평온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영이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전복죽을 받아 먹으면서 지영이 얼굴을 살펴봅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은데. 어머님. 지영이가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집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집이? 뭐가 문제인데? 지영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화장실 벽면에 검은 얼룩들이 보이고 부엌 싱크대 밑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네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계속 생겨요. 특히 화장실이 심각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곰팡이가 이렇게 많으면 어머님 호흡기에 안 좋아요. 중풍 환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지난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실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하고 부엌은 완전히 새로 해야 해요. 리모델링이라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지영이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보입니다. A4 용지에 꼼꼼히 정리된 견적서네요. 제가 며칠 전부터 알아봤어요. 여러 업체에 견적 받아봤는데 이 업체가 제일 합리적이에요. 견적서를 보니 화장실 리모델링에 800만 원, 부엌 리모델링에 1200만 원, 기타 보수공사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드나? 어머님,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자재비도 비싸요. 그런데 이 업체는 정직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제 친구 은미 언니가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지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네요. 의사 선생님도 실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진료 기록지에 거주 환경 개선 권고라고 적혀 있네요.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렴 위험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같은 중풍 환자는 더 위험하대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요즘 가끔 기침도 나고 목도 칼칼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영이가 계산표를 보여줍니다. 제 적금 잔고, 예금 잔고까지 다 적혀 있네요. 어머님 적금이 3천만 원 있으시고 예금도 1,500만 원 있으시잖아요. 충분해요. 어떻게 제 통장 잔고를 알고 있을까요? 지영아, 내 통장 잔고를 어떻게 알았니? 아, 병원비 낼 때 통장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잠깐 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돈을 노리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영이 얼굴이 약간 상한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꼼꼼히 알아봤구나 싶어서.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벌면 되지만 건강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지영이 말이 맞아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동안 우리는 어디서 지내지? 그것도 알아봤어요. 제 친정 엄마 집에서 잠시 지낼 수 있어요. 공사 기간이 1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친정에서 1달.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어머님, 이 업체 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대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 알겠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쯤 공사업체 사장님이 오셨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삼성건설 김 대표입니다. 수고하세요. 김 대표님이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십니다. 화장실, 부엌, 거실까지 다 둘러보시네요.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빨리 해야 합니다. 화장실 벽을 손으로 툭툭 두드려 보시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벽 안쪽까지 습기가 들어갔네요.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해요. 부엌도 마찬가지래요. 싱크대 및 배관도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정확한 견적은 얼마예요? 지영 씨한테 드린 견적이 정확해요. 2,500만 원이면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어머님이 결정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1달이면 완전히 새 집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김 대표님이 가신 후 지영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지영아, 정말 해야 할까? 어머님,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져요. 곰팡이가 계속 퍼지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요즘 정말 기침이 자주 나거든요. 그럼 통장을 어떻게 하지?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일은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내가? 네, 어머님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려요. 위임장?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위임장이 뭐야? 어머님이 저한테 은행 업무를 맡긴다는 서류예요.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들 가족한테 위임장 써주세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님, 제가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저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어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미안하다. 어머님, 위임장 써주시면 제가 은행 가서 돈 찾아다가 공사비 지불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몸만 챙기세요. 생각해보니 제가 직접 은행에 가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아직 불편하고 지영이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지영이가 위임장을 가져왔어요. A4 용지에 인쇄된 정식 서류네요. 어머님,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한자가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뭔 내용이야? 은행에서 어머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정말 괜찮을까?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해가 될 일을 하겠어요? 지영이가 3개월 동안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고 병원도 모셔다 주고 재활치료도 함께 해줬어요. 알겠다. 내가 해줘.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서 봉투에 넣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해 드릴게요. 고맙다, 지영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지영이가 제 방에 와서 이불을 정리해 줍니다. 어머님, 공사하는 동안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세요. 새 집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머님도 빨리 좋아지셔야 해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집이 좋아질까요? 2,50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지영이 말이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곰팡이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요. 지영이가 이렇게 꼼꼼히 알아봐주고 위임장까지 써서 도와주겠다니 정말 고마워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며느리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가 시작되겠네요.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일찍 나갔어요. 은행에서 공사비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오전 10시쯤 지영이가 돌아왔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네요. 어머님, 다 처리했어요. 2,500만 원 준비됐어요. 수고했구나, 지영아. 그런데 지영이 표정이 좀 이상해요.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예전의 차분한 모습과는 다르네요.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지?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 짐 정리하고 친정으로 이사 가야 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려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영이가 대부분 정리해 주는데 제 물건들을 박스에 넣으면서 뭔가 성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영아, 이 액자는 조심히 싸야 해. 남편 사진이야.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지영이가 제 서랍장을 정리하면서 통장들을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지영아, 통장은 왜 다 가져가니? 어머님, 공사하는 동안 또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추가 공사비나 자재비 같은 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게요. 그래도 내 통장인데. 어머님,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더 안전해요. 뭔가 석연치 않지만 지영이가 3개월 동안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생각하니 의심하기가 미안해요. 저녁에 지영이 친정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아파트인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지영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지영이가 참 잘한다고 늘 자랑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게 편할 리 없죠. 그래도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견딜만 해요. 이틀 후 지영이와 함께 집을 보러 갔어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화장실 벽을 뜯어내고 있는데 정말 곰팡이가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님 보세요. 이렇게 심했어요. 빨리 공사해서 다행이에요. 김 대표님도 와 계셨어요. 어머님,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중간 점검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다시 집에 갔는데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화장실은 물론이고
거실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영아, 거실까지 왜 뜯어낸 거야? 어머님, 거실 벽지도 너무 낡았어요. 김 대표님이 습기가 거실까지 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공사비가 더 들겠네? 괜찮아요. 어머님, 돈 충분해요. 김 대표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거실벽을 뜯어보니까 단열재가 완전히 썩어 있어요. 이것도 교체해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요? 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총 3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제 적금으로는 모자라겠어요. 지영아, 돈이 부족한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집에서 나오면서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뭐야? 집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공사하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집에 있을 텐데. 공사 때문에 필요한 거야? 네, 만약의 경우에요. 나중에 찾아보죠. 2주차에 다시 집을 보러 갔어요. 이번에는 더 놀랐어요.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조명까지 달려 있었어요. 지영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머님,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김 대표님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실만 봐도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아요.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방이에요. 원래 넓었던 안방이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지영아, 내 방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어머님, 화장실을 넓히느라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충분해요. 그래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은 이런 구조가 효율적이에요. 넓은 거실이 더 좋아요. 뭔가 이상하지만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네요. 3주차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네요. 하지만 제가 살던 집 같지가 않아요. 모든 게 낯설어요. 특히 거실에 있던 제 가구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지영아, 내 가구들은 어디 갔어? 어머님,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새 가구로 바꿨어요.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TV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쓰던 제 가구들이 사라져서 마음이 허전해요. 내 서랍장도 버린 거야? 네, 새 걸로 샀어요. 어머님, 새 가구가 훨씬 좋잖아요. 그 서랍장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혹시 같이 버린 건 아닐까요? 지영아, 혹시 서랍장에서 서류들은 다 꺼냈지? 당연히 꺼냈죠. 걱정 마세요. 마지막 주 드디어 공사가 끝났어요. 집이 정말 새 집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집 같지가 않네요. 지영이 친정에서 다시 집으로 이사 올 때 짐을 나르면서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좋은 집에서 살게 됐네요. 그러게 고생 많았다. 어머님, 그런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총 4천만 원 나왔어요. 4천만 원? 처음에는 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추가 공사들이 있었잖아요. 거실 공사, 가구비, 그리고 보일러도 새로 교체했어요. 제 적금 3천만 원으로는 모자라네요. 그럼 부족한 돈은? 어머님 예금에서 찾았어요. 위임장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예금까지 썼다니. 제 돈이 거의 다 떨어진 거네요. 지영아, 그럼 내가 쓸 돈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집은 새 것 같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제 돈은 거의 바닥이 났고 집도 제 집 같지 않고 특히 제 방이 너무 작아져서 답답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공사가 필요했을까? 4천만 원씩이나 써가면서. 하지만 지영이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이니까 고마워해야겠죠. 그래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네요. 새집 같은 집에서의 첫날 밤,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집에서 일주일째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낯설기만 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려면 길을 헷갈려요.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완전히 다른 집이 된 기분이에요. 지영이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전화를 자주 받고 외출도 늘었어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행 일 때문에. 또 은행에? 어제도 갔잖아. 공사비 정산하는 게 복잡해요. 금방 올게요. 요즘 지영이가 자주 나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르네요.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낯선 중년 부부가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순 할머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왔어요. 집 보러 온 고객님들이세요. 부동산? 집 보러?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팔지 않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어요. 그런가요? 윤지영 씨가 전세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전세? 지영이가? 죄송합니다. 잘못 왔나 봐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영이가 우리 집을 전세로 내놓는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지영아,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왔었어. 집 보러 왔다고 하던데? 지영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웃음을 지어요. 아, 그거요? 제가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게 되면 집을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해서요.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제가 혼자서 어머님을 계속 모시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지영이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우편물이 왔는데 제 이름이 아니라 지영이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주소는 우리 집 주소더라고요. 지영아, 이게 뭐야? 편지를 보니 전세계약서 사본 발급 안내라고 적혀 있어요. 지영이가 편지를 황급히 빼앗아가요. 아, 이거요? 제가 친구 집 전세 계약할 때 실수로 주소를 잘못 썼나 봐요. 친구 집? 네, 제 친구가 전세 구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영이가 3개월 동안 저를 잘 돌봐줬으니까 의심하기가 미안해요.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택시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섰는데 젊은 부부가 큰 가방들을 들고 내렸어요. 지영아, 저 사람들은 뭐야? 지영이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지만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후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분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잠깐 인사하러 온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 바빠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우리 집 주변을 돌면서 뭔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에 살 생각인 것처럼요. 저녁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집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래, 우리 민호. 어때, 새집 같지? 네, 그런데 할머니 방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민호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또 볼 일 있다고 나갔어. 요즘 엄마가 자주 나가시네요. 민호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영이가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님,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지영아, 요즘 자주 나가는데 무슨 일이야? 아, 공사 때문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요. 금융기관도 가야 하고
내 통장들은 어떻게 됐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혹시 보여줄 수 있어? 지영이가 잠깐 망설여요. 어머님,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가방에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또 나간다고 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제가 휴직하면서 회사에서 처리할 일들이 있어요. 지영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부부였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건으로 왔어요. 전세 계약? 윤지영 씨와 약속이 있어서 집 보러 왔어요. 1억 5천만 원 전세요. 1억 5천만 원? 우리 집을 전세로?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 집인데요. 그런가요? 윤지영 씨가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영이가 제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영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점심때 지영이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지영아, 오늘도 사람들이 왔었어. 전세 계약 건으로. 지영이 얼굴이 순간 굳어져요. 어머님, 지영아, 솔직히 말해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영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엽니다. 어머님, 사실은 뭐야? 어머님 상태가 혼자 계시기 어려워 보여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을 권하셨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언제 그런 말을 들었죠? 어머님,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내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언제 말했어? 어머님, 혼자서는 위험해요. 만약 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지영이 목소리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전세로 내놓은 거야? 보증금으로 요양원비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생활비가 필요하고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지영인가요? 3개월 동안 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던 그 며느리가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어머님, 이미 좋은 곳으로 예약해놨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지영아, 너 정말. 그때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지영인가요? 3개월 동안 저를 돌봐준 건 다 연기였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지영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지영아, 어젯밤 얘기는 뭐였어?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지영이가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보입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서울실버케어센터 입소 동의서예요. 서류를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어머님 서명만 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소 가능해요. 내가 언제 거기 가겠다고 했어?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서는 더 이상 무리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영이가 받더니 조용히 대화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월요일에 입소 예정이에요. 네, 보호자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에서 확인 전화였어요. 준비물들도 미리 챙겨야 한다고 하네요. 지영아, 나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지영이가 황급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곧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1억 5천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저는 침실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지영이가 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게요. 지영아,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지만 지영이가 문을 꽉 잡고 있어요. 30분 정도 후에 사람들이 나간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전세 계약이 성사됐어요. 뭐라고? 1억 5천만 원의 2년 계약이에요.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이 남의 집이 된 거예요? 지영아,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어떻게. 어머님,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합법적인 거예요. 위임장은 은행 업무용이었잖아. 위임장에는 부동산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서명하신 거예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그때 위임장에 한자가 너무 많아서 자세히 읽지 못했던 것이. 지영아, 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영이가 받더니 밝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네, 계약금 받았어요. 잔금은 언제 줄 건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이사? 내가 왜 이사해? 새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차갑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져서 이상했는데 이제야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군요. 점심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민호야, 와서 앉아봐.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아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 민호.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할머니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민호가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민호야, 왔구나.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할머니를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민호야,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야. 거기서 더 좋은 치료받으실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셨어요. 민호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지영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변했어요.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민호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녁에 아들 철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봤어요. 철수야, 엄마야.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야, 지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전세로 내놨어. 나 몰래. 어머님, 잠깐만요. 지영이 바꿔드릴게요. 잠시 후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철수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치매기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의도 요양원을 권했어요. 치매? 제가 언제 치매라고 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철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직접 들어보세요. 지영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철수예요. 지영이 말 들었어요. 요양원에서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야, 엄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님, 지영이 혼자서 모시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좋은 치료 받으시고, 저도 출장 끝나면 자주 뵈러 갈게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군요. 지영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남편과 함께 만든 추억들,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방울들이 모두 담긴 이 집을.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지영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계약 완료됐어. 1억 5천. 네, 어머니는 월요일에 요양원 가셔. 응,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어요.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차도 바꿀 수 있고 그동안 못 산 것들도 사고. 정말 잘 됐어. 저는 몸이 떨렸어요. 지영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의 친절은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큰 가방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짐 쌀 거 정리하세요. 요양원에는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지영아, 제발.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포기하세요. 그때 민호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민호, 할머니는 괜찮아. 민호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싶지만 민호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월요일 아침 요양원 차량이 집 앞에 섰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지영이가 제 가방을 차에 실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면회 갈게요. 거짓말이겠죠. 면회 올 생각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차가 출발하면서 뒤돌아본 제 집.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되었어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가족의 믿음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반복되는 일상. 30년 동안 살던 제 집이 그리워서 밤마다 눈물만 흘렸어요. 할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말해요. 제가 걸을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모든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이동시켜요.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대부분 치매가 심하시거나 말을 하지 못하세요. 저 혼자 멀쩡한 정신으로 있으니 더 외로워요. 새로 온 할머니시죠? 어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보냈어요. 아이고, 우리 처지가 똑같네요. 저도 아들이 보냈어요. 전문 케어 받아야 한다면서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수요일 오후 면회 시간에 민호가 왔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온 모양이에요. 할머니, 민호를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 민호,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 몰래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무슨 일? 새 차 뽑았어요. BMW요. 그리고 명품 가방도 사고.
친구들이랑 비싼 레스토랑도 자주 가요. 제 돈으로 그러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할머니, 어제 이상한 걸 들었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친구 은미 이모랑 통화하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 은미 이모가 정말 잘 됐다. 1억 5천만 원이면 당분간 놀고 먹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맞아. 어머님 적금이랑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5천만 원 더 있어다고 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은미 이모가 어머님은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내 이름으로 전세 계약 다 했어라고 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니까 모르지. 월 150만 원짜리 방에 넣어놨는데 그래도 양심상 좋은데 골랐지라고도 했어요. 민호가 들은 대화를 하나씩 전해주는데 지영이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일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민호야, 또 다른 일은 없었어? 네, 그리고 할머니.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민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휴대폰 보면서 친구랑 카톡하는 걸 봤어요. 엄마가 화장실 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놓고 갔는데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뭐가 적혀 있었어? 진짜 대박이야. 어머님 재산 다 털었어라고 엄마가 보냈고 친구가 넌 정말 머리가 좋아라고 답했어요. 듣고 있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3개월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진짜 힘들었어라고 했고 친구가 효부 연기 완벽했던데라고 했어요. 3개월 동안의 친절이 모두 연기였다는 증거네요. 마지막에 엄마가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없으니까 자유롭고라고 했어요. 카톡 내용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군요. 민호야,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아빠가 알아야 해. 그런데 아빠가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할머니는 치매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철수가 마지막 통화에서 지영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더라고요. 일주일 후 민호가 또 면회를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또 이상한 얘기했어요. 뭔 얘기? 친구랑 통화하면서 어머님 돈으로 BMW 샀어. 6천만 원짜리.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6천만 원? 네, 그리고 첫 할부금만 1,500만 원 냈어. 앞으로 월 200만 원씩 내면 되는데 어차피 어머님 돈이니까라고 했어요. 제 돈으로 그런 비싼 차를 사다니. 친구가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까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니까 모르지. 그리고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위임장 다 받아놨거든이라고 했어요. 민호가 들려주는 얘기들이 점점 더 충격적이었어요. 2주가 지날 무렵 민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왔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정말? 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다. 민호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전해드렸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민호가 사춘기라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부인했대요. 철수도 처음에는 지영이 편을 들었나 보네요. 그런데 아빠가 며칠 더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새 차 타고 다니는 걸 보시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보시고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민호야, 내가 들은 얘기 정말 정확하니? 라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했어? 제가 네, 아빠.
거짓말 안 했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말들을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바로 비행기표 끊으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 들어오신대요. 드디어 아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군요. 그리고 할머니, 아빠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셨어요. 독일에서 화상통화로 상담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김성우 변호사님이라고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하신 분이래요. 며칠 후 정말로 철수가 독일에서 급하게 귀국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제가 지영이 말만 믿고 어머님을 의심했어요.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어머님, 이제 제대로 처리하겠어요. 변호사님도 선임했고 법적 절차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김성우 변호사님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믿음직한 분이었어요. 할머님, 민호 군에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호 군이 전해준 증언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나요? 일단 민사소송부터 시작하겠어요. 전세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동시에 지영 씨를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제 모든 걸 되돌려 놓겠어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다고 절망했는데 이제 희망이 보여요. 민호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려줬고 철수도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민호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저를 구원해주고 있네요. 지영이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빼앗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김성우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 절차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민사소송 준비와 함께 경찰서에 사기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답답했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하네요. 변호사님이 요양원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도 같은 시간에 조사받을 예정이에요. 드디어 대면하게 되겠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빼앗은 지영이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와 민호가 함께 요양원에 와서 저를 모셔갔어요.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들은 얘기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민호도 옆에서 용기를 주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영이가 와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2주 만에 보는 며느리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더라고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제가 침착하게 말하자 지영이가 더욱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조사실로 들어가서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영 씨, 피해자인 박정순 할머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위임장을 직접 써주셨고 그 권한으로 한 일일 뿐입니다. 지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위임장에 전세계약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할머님이 알고 계셨나요? 그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지영이가 말을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님 위임장 쓸 때 지영 씨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은행 업무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집을 전세로 내놓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절대 써주지 않았을 거예요. 위임장에 적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잘 몰랐어요. 지영이가 은행에서 어머님 대신 돈 찾아다 드리는 용도라고만 설명했거든요.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경찰관님, 제가 엄마 대화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민호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네,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은미 이모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미 이모가 정말 잘 됐다. 1억 5천만 원이면 당분간 놀고 먹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맞아. 어머님 적금이랑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5천만 원 더 있어다고 했어요. 지영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은미 이모가 어머님은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내 이름으로 전세 계약 다 했어라고 했어요. 정확히 그 말을 했나요? 네, 그리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니까 모르지. 월 150만 원짜리 방에 넣어놨는데 그래도 양심상 좋은데 골랐지라고도 했어요. 경찰관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윤지영 씨,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건 친구랑 농담으로 전세 계약 다 했다고 표현하시나요? 그때 철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경찰관님, 이것들을 보세요. 첫 번째는 지영이 명의로 구입한 BMW 계약서였어요. 이건 지영이가 BMW를 구입한 계약서입니다.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고 첫 할부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했네요. 구입일이 어머님 요양원 입소 바로 다음 날이에요. 할부금은 어떻게 낼 계획이었나요? 경찰관이 지영이에게 물었어요. 그건 제가 일해서. 현재 직장이 있나요? 휴직 중이에요. 두 번째로 철수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내밀었어요. 이것들은 명품 구매 내역서들입니다. 구찌 가방, 샤넬 향수, 에르메스 스카프, 총 300만 원어치예요. 모두 어머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결제되었어요. 세 번째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었어요. 이것들은 프렌치 레스토랑, 일식집, 와인바 등에서 친구들과 식사한 영수증들이에요. 한 번에 20-30만 원씩 총 200만 원 정도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영이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윤지영 씨, 이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해 할머님께 보고하거나 동의를 구했나요?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럼 6천만 원 BMW 구입이 할머님 건강에 필요한 지출이었나요?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또 다른 증언을 했어요. 경찰관님, 엄마가 또 다른 통화도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어머님 돈으로 BMW 샀어. 6천만 원짜리. 라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첫 할부금만 1,500만 원 냈어. 앞으로 월 200만 원씩 내면 되는데 어차피 어머님 돈이니까라고 했어요. 계속해보세요. 친구가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까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니까 모르지. 그리고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위임장 다 받아놨거든이라고 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 민호 군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히 어머님 돈이니까라는 표현과
위임장 다 받아놨다는 표현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영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철수가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어요. 경찰관님, 이것도 보세요. 민호가 목격한 지영이의 카카오톡 화면을 재현해서 적은 메모였어요. 민호가 우연히 본 카톡 내용입니다. 진짜 대박이야. 어머님 재산 다 털었어. 3개월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효부 연기 완벽했던데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없으니까 자유롭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민호군,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확히 기억해요. 지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지영 씨, 그럼 민호군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카톡에서 3개월 동안 연기했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3시간의 조사가 끝났어요. 경찰관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제출해 주신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해서 수사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지영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지영아, 그만해. 민호가 들은 얘기들, 내가 한 카톡들, 모든 게 드러났잖아. 어머님, 그런 말들은 제가 친구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3개월 동안 효부 연기를 했다는 것도 허세야?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집을 빼앗고 제 돈을 탕진한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영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저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민호와 철수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고 이제 법이 정의를 실현해 줄 차례예요. 경찰 조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어요. 법원은 지영이의 전세 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1억 5천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어요. 할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김성우 변호사님이 요양원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형사재판에서도 지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실형은 아니었지만 지영이는 전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집을 되찾게 된 거였어요. 세입자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로 이사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지영이가 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지영 씨가 BMW는 팔았지만 할부금 때문에 손해를 받고 명품들도 중고가로 팔아서 많이 남지 않아요. 결국 철수가 부족한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퇴직금이랑 적금을 털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겠어요. 철수야, 내가 왜 그런 고생을. 어머님, 제 책임이에요. 제가 지영이를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2주 후 드디어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4개월 만에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살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리모델링 때문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조명. 새집 같았지만 왠지 낯설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집에 오셨네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호. 할머니가 집에 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안방을 다시 넓히는 거였어요. 지영이가 제 방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머님, 방 공사는 제가 처리할게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철수가 책임지고 진행해줬어요. 마당에 나가서 장독대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된장은 그대로 있었네요. 30년 된 감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영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영이는 어디 갔니?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이혼 절차 진행하고 나서 연락이 안 돼요. 친정에도 안 갔다고 하고. 민호는 괜찮니?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잘못한 일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해요. 민호가 정말 의젓하게 자랐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엄마 소식 들었어요. 민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디 있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대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지영이가 모든 걸 잃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민호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지영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이용한 것이 평생 후회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어머님을 돌봐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답장 보내실 거예요? 아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2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영이가 제 돈을 조금씩 갚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이거 엄마가 보냈어요. 민호가 10만 원과 쪽지를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께 빚진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많지 않지만 매달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씩 보내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래요. 지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요?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다음 주 일요일 지영이가 집에 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지영이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뻘이에요. 지영이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욕심 때문에. 지영아,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시는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마라. 네, 약속드려요. 그날 이후로 지영이와 조금씩 연락하게 되었어요. 매달 보내오는 10만 원과 함께 근황을 알려주는 편지도 왔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철수는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서 장독대를 살펴보고 감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과 같은 일상이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민호가 저를 위해 용기를 냈고 철수도 늦었지만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지영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지금은 불쌍하기도 해요. 돈 욕심 때문에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어제 지영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의점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건강하게 살아라. 오늘 아침 민호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렀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 우리 민호도.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에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당의 된장독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냄새가 나고 감나무는 올해도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